특강을 진행해 주실 배성기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기 소장님은 현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와 사회적가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며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장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의회 및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 강의를 주관하시며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배성기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배성기 소장입니다.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국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수, 예산, 쟁점이 뭔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국민시가 인구 규모가 41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1만 정도 규모치고는 지금 민간인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 예산 규모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아마 우리 지금도 민간에 따라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대시민 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회도 계시고 또 집행부에 담당 신공무원도 계신데 또는 추천해 주신 분이 의회이기 때문에 그 의회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는 민간위탁을 감사적 관점이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은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자 입장에서의 그 민간위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결이 조금 다르죠. 다른데 오늘 이제 의회의 초청방이기 때문에 의회가 민간위탁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마지막 쪽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 챕터가 행정사무를 감사할 때 민간위탁 행정사무를 감사할 때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내용을 알아야지 감사를 하죠. 오늘 내용은 되게 의원님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잘 쓰이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알아야지 지도를 하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좀 강의하고 10분 쉬고 마무리 강의하고 이어서 진행을 진행해서 2시간 반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그 민간위탁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도시의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도시, 시티 매니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티 매니저고 우리 시장님도 시티 매니저입니다.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리더죠. 이 리더가 견지해야 될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보니까 도시의 성장입니다. 도시의 성장과 민간위탁이 여러 관련이 있습니다. 뭐 대충 느낌이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 성장과 민간위탁은 어떤 관점이냐면 공공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의 성장이 비례하게 올라갑니다. 이 공공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의 공공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 서비스죠. 돌봄 서비스부터 우리 국민시는 제가 보니까 장사시설은 없던데 다른 도시는 장사시설도 위탁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중간까지 시민들은 많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많은 공적 서비스의 퀄리티, 품질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 경쟁력 있는 도시에서 좋은 기업들 성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 서비스의 본입니다. 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점은 시티 매니저로서 굉장히 중요한 전지적 현황이고 여기 이제 좀 제가 우리 국민시 얘기를 하기 전에 회장 돌아가는 얘기 좀 하고 또 우리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그래도 잘 사나? 네.
어느 특정 그 정치적 리더만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지 않죠. 여러 요소가 종합적이어야 되지만 여기 지금 코발트 빛으로 된 얘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 북미, 여기 유럽, 여기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호주 정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나라로 보면 여기 보면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 하지만 그냥 1,000원으로 단순한 계산하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여러분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2억 6천, 국민 평균이에요. 4명, 2명의 자녀가 생기면 5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국민들의 부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또 우리나라는 쭉 내려가서 33위 정도 하는데 33,000 33위. 여러분 33위지만 우리가 33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63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북미시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예요. 이런 데 빼고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면 5천만 명이라는 국민 수가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짠짠한 도시 국가들 빼고 그러면 여기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도시국가를 빼면 뭐 100만, 600만, 1000만, 50만, 60만 이런 도시 다 빼고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로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제가 보기에 빠르면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선진적 연합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보고 배울 만한 나라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는 행정, 정책, 다양한 어떤 그 제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관점, 첫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도시. 여기는 제가 국가 전세계 지도를 보여드리지만 일단 한 국가는 도시 연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국가는 결국은 행복한 도시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고, 행복한 국가가 어디가 행복하냐? 이게 보면 여기 노란색일수록 좀 행복한데 여기 북유럽이 제일 행복하고요. 그런 다음에 북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핑크색에 가까운데 8점 만점에 6점 정도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작지만 유엔 산하기관에서 매년 행복한 국가 순위를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쭉 내려와서 57위 정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3위, 행복한 국가는 한 57위 정도 하는데 이 장표에서 좀 재밌는 것은 1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 1등 핀란드라는 나라. 여러분 재미난 것은 무려 6년 연속 올해까지 무려 6년 연속 1위 행복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다른 나라 가지 마시고 핀란드를 한번 꼭 갔다 오시기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여러분 국민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또는 저 범위를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원인은 뭘까? 행복감을 만들려면, 행복감이 증대되려면 우리 정치활동을 어떻게 하고 행정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 요소의 평가에 의해서 그 행복감이 평가가 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6년 연속 1위를 하는 이 나라는 왜 행복한가를 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핀란드라는 나라는 일단 국민 간의 행복한 격차가 작답니다. 행복 격차. 그러니까 행복 간의 그 행복의 격차가 적다는 것은 일단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보편적 서비스, 이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이 비슷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사회적 신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주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세 번째는 두 번째 관점은 행복한 도시. 첫 번째는 성장하는 도시. 세 번째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친환경 도시. 친환경 도시는 이제 범위를 좀 넓히면 친환경 국가인데 여러분 친환경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향후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왕따 국가가 됩니다. 왕따 국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는 깨끗한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얘는 매연을 막 친환경적이지 않은 산업을 육성하고 막 지구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친환경 국가들, 여기는 반친환경 국가들. 이쪽에 리스트가 올라가고 만약 이런 반친환경적인 국가의 리스트가 올라가면 그 나라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팔리진 않습니다. 국내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우리 국내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그 기업들은 아주 최전선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우리 도시도, 우리 시민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관점, 성장하는 도시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도시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영어로 얘기하면 ESE라고 하는데 ESE는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도시의 부,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이전한 이건 친환경 도시를 지속가능한 국가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은 결국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글로벌 혁신 지수예요. 글로벌 혁신 지수. 전 세계에서 이런 시대적 변화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변화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나라는 어디인가 봤더니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이냐면요. 이것도 6위입니다. 6위. 엄청 혁신의 그 능력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좀 범위를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또는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분명한 변화의 목적과 상을 잘 제시하고 공감만 하면 어떤 나라들보다도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지금 좀 아주 러프하고 좀 거시적인 관점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다 우리 도시경영에 그리고 다 우리 민간위탁 서비스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관점과 혁신이 잘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글로벌 파워시티가 됩니다. 글로벌 파워시티. 앞으로 국가의 그 종강은 도시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도시들의 왜냐하면 도시들의 연합체가 국가입니다. 이건 글로벌 파워시티라고 하는 이것을 발표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에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냐 했더니 1등이 런던, 2등이 뭐 뉴욕, 3등이 뭐 도쿄, 서울이 한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서 글로벌 이용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검색을 한 도시가 서울로 이렇게 표현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인지도나 이 평판이 점점 올라가면서 서울로 오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온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만 가지 않죠. 서울이 어느 정도 경험이 차지면 이제 지방도시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도시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 구미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구미시는 보니까 한 41만 명 정도 인구에 공무원은 1,800명 그리고 1년 23년도 살림살이 월의 그 연초 예산이 1조 8천억 원 41만 명
1,800명의 공무원 그리고 1조 8천억 원 정도의 살림살이를 규모 가지고 이 도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의 조직인데 우리 시청의 조직도 보고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것은 여기 보니까 이제 시장님 위에 보면 시민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의회도 우리 의회 조직도 위에 뭐 시민들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이 도시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도 25분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지역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입법 활동을 하고 예결산을 하고 또 다양한 노정 활동을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 민간 위탁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러 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또 어떤 서비스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겠죠. 이 어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민간위탁 서비스의 접점이 많고 그러면 그걸 판단하려면 조례도 봐야 되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신설해야 되고 또 신설하고 그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할지 공공위탁으로 할지 직업으로 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 부분이 민간위탁 접점이 굉장히 못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 도시의 그 선진적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리드를 해야지, 이 도시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지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동그란 원이 이제 좀 범위를 줄이면 구미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우리 시청과 의회,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이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이 도시가 구성됩니다. 우리 시, 의회, 그리고 관내 기업, 시민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도시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 협력적 도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협치적인 어떤 활동과 동반분당의 활동,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 도시의 문제점들, 이 도시의 빈틈, 어느 도시든지 여러분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이 뭡니까? 여기 보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거원적인 문제를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도시경영 프레임워크가 작동이 될 때 그 도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도시에 우리 구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가계 경제에서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비. 우리나라 공무원 110만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110만 명의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공무원의 숫자를 갖고 있는 게 교육공무원이에요. 50만 명이 넘어요. 교육공무원이.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그 사교육에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교육 격차에 의해서 또 그게 세대 간에 걸쳐서 빈부가 간의 격차를 이어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 그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나 의회 또 우리 관내 기업과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 건강 격차도 그렇습니다. 건강 격차도 지금 우리 공무원과 많은 국적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을 쓰지만 여전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문화 격차도 그렇습니다. 문화 격차.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도시로 어떻게 작동시킬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